오랜만에 이렇게 뵈서 너무 뭐 어쨌든 근황도 그렇지만 어쨌든 책에 대한 부분 일단 저자 소개와 책 소개를 좀 먼저 좀 해주시죠. 기획서 마스터 책도 냈지만 보고서 마스터라는 책도 냈어요. 아, 그렇군요. 처음 쓸 때서부터 그냥 문서 작성 뭐 이렇게 마스터 이런 식으로 안 생각하고 음, 조금 디테일하게 좀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처음에 이제 기획서 마스터,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마스터 그렇게 책을 냈고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책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 제가 이 분야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것도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제가 그 비즈폼이라는 서식 사이트에서 그 연구소장을 하면서 음, 많은 분들에게 그 문서 작성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가르치다 보니까 계속 그 분야에 여러 사람들을 또 가르치게 됐고, 또 제가 삼성경제연구소의 사이버로 그 포럼이 있는데, 그 직장인 글쓰기 포럼을 제가 운영을 하면서 음, 여러분들에게 이제 글쓰기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그때 이제 많이 물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기획서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보고서는 조금 양심만 좀 갖다 놓으면 좀 쓰기가 좀 편한데, 기획서는 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좀 써야 되다 보니까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좀 생각의 어떤 이런 흐름이나 생각의 어떤 음, 발상이나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기획과 관련된 책들이 많았었는데 그냥 뭐 책들이 대부분 이론적인 책들이고 실제 이것들을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하는 책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디테일한 책들이죠. 음. 현장감이 있는. 그래서 그때 이제 기획서 마스터라는 책을 냈고 그 책이 7세, 8세까지 나갔으니까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개정판을 내면서 또 책이 또 나왔습니다. 음. 아, 일종의 개정판이군요, 그러니까. 네네네. 뭐, 책 내용을 이제 직접, 이제, 이게, 이제 좀, 제가 이제 듣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어, 기획서의 성공은 제목이 절반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하나의 챕터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뭐, 책을 쓰는데도 마찬가지고, 꼭 기획서가 아니어도, 책도 마찬가지지만, 뭐, 강의 제목도 그렇고, 이 제목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기획서에서도 제목이 성공의 절반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목만 봐도 그 사람이 수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제목을 어느 정도 고민해서 썼느냐가 처음에 그게 사실은 이 책이 뭐 예를 들어 30대 당신의 로드맵을 그려라 이런 책이 있다. 그러면 이 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책을 제목을 보고 사람들이 이걸 책을 넘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 제목을 보고 그걸 넘기지 못하면 그래서 저는 그거를 넘기는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어떤 문서든 어떤 책이든 음, 그 제목을 보고 내가 궁금해가지고 넘길 수 있느냐. 근데 음, 뭐, 그 점은 막 뻔히 알만한 거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제목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실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음. 베스트셀러 책 중에서도 제목이 잘못됐다가 제목을 좀 맞아요, 맞아요. 새롭게 바꿨다가 제목이 잘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예, 맞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 신차는 고래도 고래도 춤추게 한다. 맞아요, 그 맞아요. 그 책도 책이 대박이 났죠. 그랬고 다른 책들도 이렇게 제목이 안 좋았다가 제목을 바꾸고 나서 제목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 책을 쓸 때 제목이 왜 중요하냐면 제목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컨셉을 잡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목이 반이라는 얘기 안에는 뭐냐면 컨셉이 반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김난도 교수님이 옛날에 맞아요. 트렌드 코리아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케팅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컨셉팅의 시대다라고 얘기했던 음, 것처럼 이제 세상이 컨셉팅이 참 중요한데 그런 컨셉을 잡는 것도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많은 그 직장인들이나 또 이런 분들 교육을 하면서 매번 얘기하는 게 좀 많이 발로 좀 뛰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많이 음, 드려요. 음, 그래서 실제 내가 서점에 가서 직접 내가 이렇게 본 사람하고 그냥 뭐 이 책도 잘 안 보고 또 뭐 예스24나 뭐 이런데 뭐 음, 교보문고나 알라딘이나 이런데 직접 가가지고 자기가 온라인도 가고 오프라인을 같이 가면서 이렇게 보는 친구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음, 우리가 요즘은 온라인 세대가 있고 오프라인 세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온라인하고 오프 세대가 이제 이 융합하는 시대가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하이브 리드라는 이런 어떤 전략, 음, 두 가지가 음, 함께 간다, 이제는. 음, 그러니까 언택트도 중요하고 또 이제 대면도 중요하고 이것들이 같이 만나서 사실은 지금은 융합적으로 가면서 하이브리드하게 우리 자동차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네네, 있듯이 그렇죠. 이제는 이제 하이브리드 하는 방식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음, 뭔가 이제 책을 쓴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기획서를 쓴다는 것도 그냥 오프라인적인 방법만 고수하는 사람은 계속 오프라인적인 방법만 고수하고요. 음, 또 온라인 쪽으로만 세대는 온라인 쪽으로만 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음, 두 가지를 퓨전해서 같이 이거를 융합하는 과정이 지금에서는 이제 기획서를 작성하는데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제목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 근데 살짝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제 제목만 너무 이렇게 후킹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책으로 예를 들면 저자의 어떤 컨텐츠에 비해서 제목이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후킹해 버리면 사실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목이 너무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예전에 한때는 신자 들어가는 책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세이지의 신, 뭐 기획의 신. 저는 그러면 일단 그 책은 아예 쳐다도 안 봤거든요. 너무 쉽게 남발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신이란 표현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종교나 신앙을 떠나가지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굉장히 교만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좋은 뭐 기획서도 있겠고 책 제목 아까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참고가 될 만한 뭐 혹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제목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책까지도 포함해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만약에 그런 팁을 주신다면 그래서 제목을 잡을 때도 그게 이제 어떤 형식이냐에 따라서 좀 제목을 다루는데 네네 제목에 대한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목이 예를 들어서 앞에 제목의 목적을 먼저 앞을 세우면 음. 그게 좀 제목이 분명해지는 컨셉팅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타겟을 해서 기획자를 위한 기획서 마스터, 뭐 직장인을 음. 위한 뭐뭐를 위한 이렇게 해가지고 목적을 분명하게 타겟을 분명하게 타겟팅, 예. 네, 뭐뭐를 위한이라는 부분을 집어넣어서 타겟팅을 먼저 하는 방식도 좋은 방식 중에 하나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부제를 좀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기획서 마스터라고 하면 기획서 마스터가 잘 안 잡힐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기획서 마스터가 이게 잘 안 잡힐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유한 킴벌리라는 회사에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거기 네. 있는 분들한테 이제 같이 아이디어를 그 수업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이 얘기하셨던 게 뭐였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훔쳐라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부지로 음, 상대의 마음을 훔쳐라 기획서 마스터 하면서 그 제목이 좀 더 어떻게 보면 분명해지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어, 듭니다. 좋은데요? 마음을 훔친다. 예.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놓치고 있는 것들이 그 아이디어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음, 이게 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데 표현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이라는 게 있으면 음. 내용이 먼저냐 아니면 표현이 먼저냐 이거는 너무나 많은 오랫동안 논의가 많이 됐던 건데 네. 그게 그릇이 먼저냐 아니면 그 그릇에 담는 음식이 먼저냐 이거는
사실은 둘 다 중요해요. 내가 음식을 담을 때도 음식이 지저분한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담아도 그 음식의 질은 떨어질 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릇, 이 네, 되게 중요해요. 형식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안에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혼이일체가 돼야지만, 비로소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버블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음,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제목만 좀 잘 달아가지고 너무 트렌드로만 쫓아가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음, 그러다 보면 사실은 요즘에 나오는 책들 중에 뭐 메타버스에 뭐뭐뭐 네, 해가지고 나오는 책들 중에도 진짜 메타버스를 오랫동안 연구한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당장 지금 뭐 메타버스가 뜨니까 책 팔아먹기 위해서 메타버스 집어넣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올바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뭘 책을 쓰라고 이거 진짜 잘 된다, 이 책 쓰면 무조건 돈 된다 하더라도, 제가 걸어왔던 자취와 잘 안 맞는 거는 저는 거절합니다. 제가 음, 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뭐 아쉬운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굳이 뭐 제가 쓰고 싶은 것만 써도 지금 평생 동안 쓰지 못할 정도의 지금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서,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거는 자기가 가는 길이 있으니까요. 그 길에 맞는 어떤 내용적인 거하고 그 형식을 좀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채용에서도 지금 많은 부분이 이력서 같은 경우가 버블이 많아요. 네, 버블이 맞아요. 많아서 거품이 많은, 오히려 이게 이 사람이 실제 아주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나 실력 있다고 자꾸 이렇게 과장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것들이 사실은 진정성 있는 소통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이 자꾸 뭔가 이렇게 자꾸 자기가 선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뭐 페이스북에다 올렸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결국엔 아주 악한 짓을 해가지고 잡혀 들어가고 막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물론 선한 거를 하는 거는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라이트 타이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음, 너무 거창한 타이틀이 아니라 딱 맞는 적합한 그 옷에 딱 피트가 맞는 그런 옷을 달았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얼마 전에 제가 책을 냈던 것 중에 하나가 커리어 코칭과 관련된 책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컨셉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럿이 같이 썼던 거고, 우리 커리어 코치 옆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썼는데, 음, 음,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책이 많이 알려질까 고민하면서 저희가 한 4달 동안 같이 작업을 했고, 맨 마지막에 책 제목을 정했어요. 물론 커리어 코치와 관련된 다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해외 커리어 코칭 책이 그 전에 한 서너 권들이 나왔더라고요. 다 해외 저자들이 썼던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한국형이라는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음, 한국형 커리어 코칭을 말한다. 왜 뒤에 말한다라고 했냐면 이게 현재형으로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음,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게 했고, 이 책이 지금 3세까지 나왔더니 이 완전 교재 같은 책인데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집힐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책이 갖고 있는 컨셉이 잡혔기 때문이죠. 그냥 커리어 코칭이라고 했으면 아니 또 뭐 커리어 코칭 전에 있었던 책들인데 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기존에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썼는데 한국적인 커리어 코칭이 나왔다라는 차별성이라는 걸 제목에다가 음, 넣었죠. 음,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독자를 정할 때 1차 독자가 있고 2차 음. 독자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한꺼번에 다 독자를 다 먹으려고 해요. 한꺼번에 욕심이 있으니까. 네. 그러지 말고 1차 독자만 우선 움직이기 시작하면 결국에 1차 독자가 움직이면 나머지 독자들도 다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득이라는 것을 할 때 단 한 사람의 마음을 잡아라.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움직였다는 거는 100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살 수 있다. 근데 그 100사람의 마음을 한꺼번에 움직이려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100사람들이 한 명도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 제목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출판계에서는 3T라는 그 기법이 있습니다. 3T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타이틀. 책 제목을 잘 정해라. 음, 책 제목을 잘못 정하면 정말 헛바뜨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너무 거창하게 막 정하고 뭐 거품을 만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옷에 딱 맞는 적합한 피트를 적합하게 잡아야지 타겟팅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타이틀은 타겟팅하고 연결이 돼요. 그 타이틀을 잘 잡아야지 독자를 타겟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T가 바로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타이밍. 그리고 기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서도 언제까지 이게 얘기를 해놨는데 내가 조금만 일찍 가서 중간 보고만 하잖아요. 그럼 좋은 평가를 받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끝날 때쯤 막 데드라인 가까이가 돼서 아직 못했어요 막 이러고 갖고 오면 야 그동안에 뭐 했냐. 못했으면 못한다고 뭐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중간에라도 보고를 해가지고 이거를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벌었어야죠. 그런 것들이 사실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도 타이밍이 조금만 늦어도요. 사실은 매출이나 여러 가지가 그 타이밍이 지나면 또 시의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모든 제목은 또 뭐 이제 뭐 코로나 얘기가 거의 다 시의성이 떨어졌죠. 지금 책 낸다는데 코로나 무슨 뭐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해봤자 전에 뭐 많은 책들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쓴다고 해도 이제는 벌써 시의성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한 시의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3T를 잘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책을 쓰거나 또는 보고서를 쓸 때 또는 기획서를 쓸 때 조금 따끈따끈한 부분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아주 기획과 관련된 제목 관련돼서 3T, 뭐 타겟, 타이틀, 타이밍 그리고 그 관련돼서 1차 독자, 2차 독자에서 책하고 기획서랑 이렇게 연동해서 설명을 아주 잘해주신 것 같아요. 보통 근데 이제 우리가 기획서 이제 비즈니스 글쓰기에 대해서는 다들 좀 뭐 보고서도 이렇게 저서를 하셨지만 보고서든 기획서든 이렇게 비즈니스 글쓰기에서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는데 이제 책 내용을 보다 보면 가지치기가 핵심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평가하고 가지치기해서 글을 삭제해 나간다. 그래서 초고에 20% 정도를 삭제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과연 비즈니스 글쓰기 이제 뭐 가지치기 얘기 너무너무 이제 동의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양을 채우기 위해서는 또 이게 남다른 노력도 필요하고 남다른 노하우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좀 막연할 수 있겠지만 이 비즈니스 글쓰기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게 기획서, 보고서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이게 비즈니스 글에 대해서는 이메일 특히 이메일 보낼 때도 굉장히 좀 너무 무거워도 안 되고 너무 진중해도 너무 가벼워도 안 되고 그래서 저도 저만의 틀을 이렇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여러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니 또 이제 기업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다양한 이제 컨택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익숙해진 것도 있는데 과연 비즈니스 글쓰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막연할 수 있지만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쓰기에서 이제 원리가 있고 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돌아가는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고 그다음 샘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네. 저는 조금 내가 잘 작성을 못한다 그러면 주변에 내 안목을 키워서 요거는 정말 잘 작성했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네. 그거를 저는 모아놓습니다. 이렇게 아, 내가 메일을 누구가 받았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했네. 음, 요 분이 참 공감할 때 되게 잘 공감을 하는구나. 그리고 음, 우리가 또 실수하는 것 중에 뭐냐면 이메일을 보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에다가 감정을 많이 섞어요. 네.
그리고 감정을 또 섞다 보면 이메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정이 잘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이메일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되게 딱딱할 수밖에 없거든요. 비즈니스 상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전화로 할 얘기가 있고, 문자로 할 얘기가 있고, 그리고 카톡으로 할 얘기가 있고, 이게 매체에 따라서 다 얘기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라는 관점 안에서 보면. 그래서 이메일에 담을 것인가를 먼저 질문해 보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이메일에 담기보다는 직접 전화를 하거나 이거는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될 상황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메일로 사과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메일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감정을 담기가 어려운 그 미디어라는 측면이 있으니까 반드시 오히려 사과를 하거나 뭔가 할 때는 오히려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만나지를 않게 해준다면 뭐 전화를 해서 자기 목소리를 또 보여드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감정이 격화됐을 때 이 글이라는 거를 봤을 때 글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채팅이나 좀 이 원격으로 하는 리모트 워크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다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직접 하고 있지만 내가 카톡을 계속 열고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나중에 뭐 며칠 지나고 나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비동기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전화는 내가 받았을 때 실시간일 수 있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커뮤니케이션이 갖고 있는 미디어적인 관점을 잘 보고 그거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서 이메일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이메일을 잘 쓰는 사람 걸 보면 우리가 사실 음식을 잘 만들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맛있는 음식점을 먼저 가보는 거예요. 샘플이 그리고 많으면 그 음식, 아무래도. 예. 그리고 음식점에 가서 그분이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좀 여쭤보고, 뭘 섞으니까 좋더라. 뭘 하니까 잘 되더라.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자기를 고쳐나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메일 관련된 얘기는 상당히 많이 그동안에 교육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사실 이메일을 잘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메일이 뭐 너무 또 여성분 중에는 또 너무 감성적으로 또 이메일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 좀 이렇게 이성적인 그 상사를 만나면 쓸데없이 뭐 이렇게 이메일을 길게 쓰냐 오히려 욕을 먹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 사람의 스타일이나 또 그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칙이라는 걸 너무 정하다 보면 사실 거기 틀에 박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든 그렇지만 우리 또 책을 쓰는 데 있어 좋은 방법 필사인 것처럼 이게 비즈니스 글쓰기도 누군가의 어떤 좋은 샘플들을 많이 축적해놔서 그걸 응용하고 하는 부분도 저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새롭게 창조하고 창의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엮고 새롭게 한번 거기서 덧붙이고 해서 하는 방법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또 책 내용에 보다 보면 그 케이스 스터디 우리는 경쟁사보다 고의에 집중합니다 이러면서 목적은 공유하고 목표는 구체화하라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목표와 목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화하고 공유한다. 이 부분들이 기획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알기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지 요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목적은 예, 아주 공유하고 목표는 구체화하라. 예.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지금 아주 요즘에 이제 경영학에 중에서도 목적 경영이라는 용어도 네, 지금 네, 나올 네. 정도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목표 중심이었다는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네.
수치화만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회계분정서부터 여러 가지 부분이 수치화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회사가 왜 존재하느냐 이런 거는 잘 생각하지 않고 음, 오히려 회사의 매출에만 너무 집중했던 거죠, 사실은. 음, 그러니까 요즘에 ESG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음, 그 사회가 갖고 있는 환경적인 거나 여러 가지 그 그린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또 코로나의 상황에서는 이런 어떤 녹색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너무 우리가 사실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수치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음, 목표를 먼저 세우기 전에 목적, 내가 왜 이 근원적인 Y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음, 왜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왜 음, 회사를 만들 것인가? 이 회사의 존재 이유는 뭔가? 이게 이제 목적 경영의 핵심입니다. 음, 그 목적 경영을 먼저 한 다음에 음, 우리 회사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다 깨우친 다음, 그 음, 다음에 목표를 세우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공유하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음, 거고, 그 음, 다음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했다. 이 목표라는 건 이제 구체적인 그런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음, 수단이 필요하니까 음, 그 수단을 반드시 이뤄놔야지 그 다음에 회사가 존재하는데 회사가 계속 마이너스만 난다면 그게 사실은 버티기가 쉽지는 않죠. 음, 이 부분들이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비전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목표를 어떻게 구체화해서 사람들에게 손에 쥐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저도 이게 책을 뭐 이렇게 빠르게 이제 그 속독을 하면서 이 글귀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기획이라든가 어떤 그런 뭐 프레젠테이션 이런 걸 떠나가지고 기업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이면은 경영자 특히 리더들이 반드시 이 부분들은 좀 캐치업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던 거고, 음, 이제 시청하시고 이제 이거 이제 기사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취업 준비생도 많고 뭐 이제 관공서에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제 공지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좀 뭐 기획서 이제 여기 마스터에도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력서라든가 이제 자기소개서 또 이제 프레젠테이션 관련돼서도 이제 언급을 중간중간 하셨잖아요. 그 프레젠테이션을 그러면 어쨌든 이제 기획서를 작성하고 이제 보통 우리가 PT를 한다라고 하면 프레젠테이션에서 뭐 아주 뭐 세세하게는 뭐 좀 그렇지만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면접에서도 많이 유용할 것 같고 직장생활에서는 당연하겠지만 어떻게 아주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으로 한번 프레젠테이션 면접 프레젠테이션도 있을 수 있고 기획과 관련된 아이디어 프레젠테이션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뭐 하여튼 좋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20, 30대를 대상으로 해서 타겟팅을 한다면. 네. 그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말 자체도 프레젠트라는 말이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현재에 내가 어떤 선물을 줄 거냐, 음, 프레젠트라는 의미를 해서 음, 그러려면 크게 세 가지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선물을 싸서 만들려고 하면 뭔가 준비하기에 컨텐츠를 먼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컨텐츠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정말 위하는 컨텐츠인 킬러 컨텐츠를 갖고 있으면 좋겠죠. 킬러 콘텐츠. 그냥 컨텐츠 뭐 여러 군데 우리가 뭐 찾을 수 있는 요즘에 빅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음. 좀만 검색하면 웬만한 것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고 유튜브도 정말 진짜 좋은 강의들도 되게 많이 너무 많아요. 나와서 너무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보면서 네. 전혀 놀랬던 막 100만도 되는 데도 있고 막 60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니까 요즘은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어제 나이도 젊은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놀라워요, 진짜. 그거 편집하려면 정말 힘들 텐데 이걸 어떻게 편집을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서 너무나 힘든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이제 좀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잖아요. 유튜브 음. 같은 경우에도 폭발되기도 하고 나중에 어떤 그 유튜버는 사실은 이제 정지를 먹는 경우도 그렇죠.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컨텐츠가 사실
불법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고, 또 컨텐츠의 원 저작자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게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문제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정화가 되고 있는 측면이라고 보면 이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라는 측면을 첫 번째, 내가 어떤 컨텐츠를 담을 건가, 이걸 선물로 생각하시고 컨텐츠를 먼저 준비하세요. 이거를. 음, 자, 이제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 킬러 그러면 컨텐츠 정확하게. 예. 이제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게 꽃이 됐든 아니면 내가 뭐 그 친구를 위해서 뭐 가방을 하나 샀든 그러면 그냥 가방을 그냥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방을 어떻게 포장할 건가, 어떻게 디자인을 할 건가를 고민을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음,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컨텐츠만 생각해서 컨텐츠가 좋으니까 가다 보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걸 전달하는 방식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세 가지의 프로세스를 생각해서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컨텐츠 선물을 잘 준비해라. 그러면 컨텐츠가 잘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에 포장을 잘 해서 디자인을 잘해서 값어치를 올려라 이렇게. 음, 근데 컨텐츠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값어치를 떨어뜨려가지고 하면 결국에 그게 좋은 가격에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딜리버리 하는 방식에서 음, 어떻게 딜리버리를 할 것인가도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 녹음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녹음을 해보고 막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경험들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딜리버리가 상당히 좋아져요. 음, 근데 이제 딜리버리는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컨텐츠만 좋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나중에 뭐 사실 전달력이 좀 안 좋아서 전달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PT는 크게 세 가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라, 포장을 잘해라, 그리고 어떻게 배달하는지. 요즘에 언택트로 배달하는 게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배달할 때도 잘 그 사람 앞에다가 잘 배달할 수 있도록 하면 결국에 선물이 잘 배달돼서 선물이 깨지지 말아야 되고 또 중간에 막 배달하다가 막 깨트리고 막 그러면 오히려 잘 만든 선물이 좋지 않겠죠. 그런 과정들을 좀 생각해 보면 PT가 피가 터지듯 하는 게 PT인데 사실 그러려면 우리가 사실 선물을 잘 준비하고 잘 포장하고 잘 또 딜리버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진짜, 컨텐츠 얘기하시니까 요즘에 유튜브라든가 이제 워낙에 이제 정보가 차고 넘치잖아요. 야, 진짜 뭐, 제아의 고수들이 진짜 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 여담인데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 윤 박사님하고 이제 또 알고 있으니까 윤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기업 교육이라든가 뭐 이제 사담이니까 기업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영상 컨텐츠 이런 부분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제작이 되고 이제 유출이 되고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제 글과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 이제 브랜딩을 이제 가지고 계신데, 요런 어떤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지만, 이걸 전달하는 우리가 이제 이제 강인하는 사람들은 딜리버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영상이라든가 어떤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양한 방식과 방법을 이제 뭐 줌도 있겠고 뭐 웹엑스도 있겠고 뭐 요즘 뭐 영상을 해서 이제 이걸 스트리밍으로 해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요건 이제 좀 사담이긴 하지만 이 교육 시장 자체도 판도가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그 판도가 지금 바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음, 판도가 바뀌면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업 교육의 본질이 뭔가 생각을 해보면 음. 사실 우리가 뭐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써야 되고 그 어떤 형식적인 게 더 맞아요, 맞아요. 예, 중요하다면 예. 기업 교육은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실용성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업 교육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기업 교육 안에서는 지금 대단히 혁신이 일어나고 있죠. 아무래도 네. 언택트라는 측면에서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부분이니까
근데 요게 지금 그 현대 그 그룹에서도 요번에 이제 했던 것들이 뭐냐면 딥러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딥러닝에다가 합쳐서 딥텍트라는 용어가 나왔죠. 네, 딥텍트라는 게 이제 언택트인데 그게 좀 깊이 들어간다 이제. 네, 그래서 딥텍트라는 용어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오프라인에 갖고 있는 장점과 온라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 하나로 합치면서 실제 이제 성공 사례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가 보더라도 사실은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에는 배달이나 이런 앱을 거기 쓰지 않고 자기네들이 아예 우리 도미노는 아예 IT 회사다라고 선언해버리고 앱을 먼저 개발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만 지금 시장이 이렇게 급변하니까 지금은 결국에 그게 잘했다라는 그리고 음, 주가가 지금 상당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음,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현장에서 기업 교육을 하면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주도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아무래도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는데 근데 그렇죠. 고객이 되게 빨라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고객이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이거 들어보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저보러 이제 글쓰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글쓰기였냐 그랬더니 그냥 이런 실용적인 글쓰기 너무 했더니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블루에다가 코로나 뭐 레드에다가 코로나 지금 뭐 블랙까지 걸렸다. 그럼 어떡할 거냐? 그래서 글쓰기를 하되 조금 그 사람들 마음을 좀 다루는 글쓰기를 아, 하자. 힐링 글쓰기네요. 그렇죠. 오, 그래서 제목을 마음 챙김 글쓰기라고 해서 강의를 이야, 했고 지금 이 주제로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블루도 그러니까 있고 하니까. 새로운 분야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옛날에 공부를 했던 게 실치료도 공부를 했었고요. 문학치료 쪽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일부러 코칭 쪽으로 공부하면서, 아, 이건 나중에 내가 좀 알고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되겠다. 음, 근데 벌써 그런 것들이 먼저 사전에 많이 공부해놨던 것들이 지금 많이 쓰여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배우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 교육 음, 강사는 음, 사실은 많이 배워놓으면 음, 그게 사실은 언제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음, 나중에 보면 진짜 배워서 진짜 손해본 적 없어요. 어떤 경험도 사실은 어떤 배움도 우리가 손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평생 교육 시장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서 가는 과정이니까 점점점 기업 교육도 옛날에는 뭐 기업 교육도 나이 제한이 있다라고 했지만 지금 기업 교육 강사님들도 정말 60 넘고 70 넘어서도 지금 막 뛰어다니는 분들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시장이 급변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준비를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요 마음 챙긴 글쓰기 얘기 나왔으니까, 뭐, 음, 어찌 보면 이제, 뭐 이제,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기업적인 어떤 편중이 좀 있겠지만, 일단은 소상공인이나 우리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직격탄이고, 더불어서 고용시장도 완전 꽁꽁 얼어붙은 것 같아요. 사실 뭐, 20대 청년 취업률은 뭐 예전부터 계속해서 하락이었지만 지금은 더 악화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다 보면 20대들 청년 취업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회 문제로 뭐 일본은 너무나 이렇게 만연해 있던 히키코모리죠. 우리도 운동형 외톨이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 고용에 대한 시장이 악화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취업을 이제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그런 부분이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다반사로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글쓰기 어떤 글에 대한 전문가시니까 이 마음 챙긴 글쓰기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뭐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힐링도 되면서 이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동기부여할 수 있을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면 그런 방법이 된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딱, 네, 그거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마음 챙긴 글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네, 분들이 네, 네, 많더라고요. 제가 네, 네, 현대 백화점서부터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마음 챙김이라는 게 마인드풀리스라고 해서 네, 정말 네. 중요한 게 자기의 그 마음을 조금 들여다보는 것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 음, 코칭에서는 그것을 now and here, here and now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에 집중해 보는 것 되게 음, 좋아요. 음, 지금 내 감정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음, 감정을 써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감정들을 써보면서 음, 자기가 솔직해지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리고 내가 감정을 너무 그동안에 보니까 나는 감정을 써보라고 했는데도 감정을 몇 개 못 쓰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음, 근데 여러 가지 감정을 써보면서, 내가 요즘에 두려움이 있었구나. 내가 조금, 피곤했구나. 내가 뭐 했구나. 이제 깨어나기 시작해요. 어웨이크를 합니다. 그런 음, 것들이. 음,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글을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저는 이제 글이라는 것은 글을 쓰는 것은 길을 걷는 것이다. 그래서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이 이제 한 발 걷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신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열리잖아요. 그것처럼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가 글을 쓰면 옛날서부터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캘리그라픽을 네, 굉장히 네, 공부를 그렇죠. 했어요. 그 서양에서는 그런 캘리를 공부했고 동양에서는 다 서예를 공부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서예들을 어린아이에게 서예를 시켜봤더니 그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졌대요. 음,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손으로 이게 쓰게 되면 이 손이 움직이면서 이 뇌에 전두엽이 활성화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사실은 너무 컴퓨터만 이렇게 치다 보면 사실 손으로 쓰는 일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 글쓰기 또 이 마음 음, 챙김 글쓰기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손으로 쓰는 걸 시켜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써보면서 자기 아래에 있는 내 감정들, 쌓였던 감정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실은 모든 거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와의 대화가 좀 필요해요. 음, 그때 가장 좋은 게 바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 그리고 내 감정이 묵혀있던 감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음, 나와의 소통이 회복되면 다른 사람의 소통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마음 챙김 글쓰기는 정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꼭 한번 여러분들 감정을 오늘이라도 일기를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일기도 그냥 일기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겪었고 내 감정이 어떤 게 올라왔다. 그런 것들을 한번 써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데 되게 도움이 되고 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글쓰기에 대한 사람들이 두려움이 좀 많아요. 많죠, 글쓰기라는 게 많아요. 잘 써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마음 글쓰기의 핵심은 내 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그 쌓였던 불안 심리나 이런 부분들을 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명상을 하면 우리가 사실은 명상을 그냥 하게 되면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와 명상하고 이 글쓰기하고 같이 연결시키면 음, 글이라는 게 남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읽어봐도 그때 감정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내 마음의 온도를 우리가 느껴보고 음,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감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글로 써보면 뭐가 좋으냐면 이제 그 부부 치료했던 그 가트만 박사라는 분은 뭐라고 네, 얘기하냐면 감정이라는 것만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기만 해도 그 감정이라는 게 손잡이가 돼서 감정의 문을 열어준대요, 이렇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감정이라는 부분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꼭꼭 숨겨져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감정을 열어서 감정을 해소하기 시작하면 우리 감정이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 보면 부정적인 감정을 숨겨야 되고
긍정적인 감정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음, 근데 사실은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 감정 안에 하나하나 이게 해소되지 않고 쌓이면 그것들이 나중에 오히려 더 큰 경로가 되고 큰 감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때그때 해소시키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글을 쓸 때 특히 이 마음 챙긴 글쓰기를 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글 쓸 때는 고치지를 마세요. 음. 그냥 맞춤법이 틀리든 뭐든 그냥 그 1페이지야. 흐름에 그러니까 쭉 내려가는 거군요. 예, 그 흐름에 그냥 따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음,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야, 않더라도 그냥 쓸어가서 내가 이제 뭐 두 장을 쓴다 그러면 두 장을 그냥 하루에 두 장을 무조건 끝까지 써보는 거예요, 그냥. 이 흐름대로. 아니, 근데, 야, 참, 제가 이제 그 마인드풀니스죠. 원래 이 마음 예, 챙김을 예. 코칭 심리 하면 이제 코칭 심리 제가 이제 박사 과정에 들어가 처음 접했을 때 마인드풀니스를 긍정 심리 뭐 강점 탐색 그때 뭐 코칭 심리 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통해서 이제 접하면서 야, 이게 내 호흡 하나부터 시작해 나를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나를 직면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또 액치였죠.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나와의 어떤 직면을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놀라운 체험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을 글쓰기로 이렇게 연결하신 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글에 대한 부분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뭐 윤 박사님은 더 전문가신데 저는 글에 대한 부분은 두렵지는 않은데 약간 좀, 이렇게 말보다는 좀 약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속도가 어쨌든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말보다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제가 성격이 약간 좀 급해서 그러면서 약간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저도 이제 책을 쓰는 와중에, 이 책도 마찬가지로 글은 약간의 수행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최고의 어떤 그 배움의 어떤 장은 글을 쓰는 게 아닌가. 이 글을 쓰다 보면 진짜 오히려 더 내가 이렇게 수양되는 것 같고 내가 오히려 좀 더 이렇게 더 성숙하는 것 같은데 이 마음 챙긴 글쓰기는 참 좋은 어떤 테마인 것 같아요. 이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윤 대표, 윤 박사님도 이거를 한번 영상으로 한번 올리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챙긴 글쓰기를 네네네. 올리시면 많은 분들이 접하셔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 근데 이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이게 벌써 50분인데 너무 재밌네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뭐 계속해서 한 얘기지만 뭔가 이렇게 어 이게 어쨌든 자사한 버블로 인해서 충분히 올해 뭐 외제차인가요? 뭐 그게 다 뭐 중요한 척도나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작년보다 73%가 매출이 올라갔다는 걸 보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잘 된 사람들은 계속 잘 되고 안 된 사람은 계속 안 되는 부분이 양극화나 이런 어떤 부분이 더 첨예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거기서 아까 뭐 잠깐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프리랜서 다 포함해서 소상공인 특히나 이제 뭐 이렇게 식당이라든가 어떤 자영업을 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학원 심지어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얘기 나오는 20, 30대들 중에 특히나 취업에 대한 이런 부분이 완전히 지금 막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여러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힘이 될 수 있는 윤모아 쌤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를 한번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실은 위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다 보면 다 고통을 다 이겨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힘, 우리가 레질런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 분들이 오히려 저는 요즘에 이제 유튜브 중에서도 30대 그 자영업자들 그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을 자주 보는데 그런 것들 보면 30대인데도 정말 자기가
자영업을 시작하겠다고 자영업을 해서 또 월 1,000 이상 되는 분 만들어내고 또 열심히 하면 그만큼 자기가 하는 만큼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또 이제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취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하다 보면 취업이라는 게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그리고 취업이 안 될 경우에는 자기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을 할 건가, 뭐 창업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일을 또 배울 수 있는 또 부분도 또 찾아볼 수도 있고. 근데 넉넉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만 보내는 거는 결국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힘들더라도 뭔가 자기가 경험을 쌓아야 된다. 그 경험이 내가 사실은 나중에 미천이 되고 그 미천이 결국에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음, 그런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경험도 없듯이 사실 이 코로나라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코로나도 우리 인류에게 큰 어떤 메시지를 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맞아요. 메시지를 잘 받아서 자연이 다시 경고한 거죠. 예. 그러니까 자연이 경고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고 새롭게 또 좋은 면은 또 갖고 가야 되고 나쁜 면은 또 고쳐 나가야 되는 관점이라고 봅니다. 음, 양극화는 이 어떻게 보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그건 우리나라의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점점점 사라지더라도 나중에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경험들을 소중한 경험들을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다시 오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경계심을 갖고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는 요즘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이제 관계가 넓게 하는 그 인맥들이 중요했다면 요즘은 이제 깊게 하는 인맥이 중요한 맞아요.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고 여러분의 감정의 온도를 올릴수록 내 삶의 행복도는 올라갈 수밖에 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너무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도, 윤 박사님 좋은 시간 한번 가져야 되겠어요. 그죠? 안 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네네네네. 언제 일산 한번 넘어오시면 연락 주시고, 네네네네. 어, 오늘 진짜 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벌써 1시간 됐는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로 이제 글쓰기 포함해서 비즈니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글쓰기라는 기행 마스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지만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어떤 그 경험을 통한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경험은 없고 또 그걸 통해서 성장해 가고 또 성숙해 가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좋은 말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후에 더 좋은 기회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또 소장님 또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네네. 또 이렇게 또 책도 다 또 이게 먼저 읽어보시고 역시 대단하십니다. 아니야. 아니, 제가 이걸 다 담아내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너무 이게 저자의 마음을 그대로 이게 전해드려야 되는데, 어찌됐든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뭐 영상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기사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마지막에, 진짜 이 마음 챙긴 글쓰기, 이 부분도 이렇게 좀 잘해서 개별적으로 활용해서 이 코로나 블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 너무 감사드리고 이후에 또 조만간 좋은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연락 한번 드릴게요. 네, 그러시죠.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장님. 네.